자, 바이든이 지금 악재에 악재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악재는 지난번에 트럼프하고의 TV 토론회에서 완전 망쳐버렸죠. 노쇠함과 인지력 장애가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제 트럼프가 유세 현장에서 길을 스치는 총탄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싸우자 이러는 바람에 가덕이나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물러나라 소리가 나오던 판에 트럼프의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 사진 한 방으로 미국 대선이 사실상 끝나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 지금 바이든이 코로나가 걸려서 자기 이제 별장으로 돌아가가 격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선거운동을 쫓아다니도 시원찮을 판에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는데 발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더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이후에 그동안 말을 좀 신중하게 하던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바이든과 단독 회동을 해서 사퇴를 요구한 게 알려졌고요. 또 하원 원내대표도 트럼프를 만나서 사퇴를 권유했고, 자, 바이든의 민주당 내 가장 큰 지지자였던 전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도 지금 바이든이 그대로 버틸 경우 민주당 전체가 엄청난 참패를 하게 될 거다. 하원 의원 선거와 상원 의원 일부 선거, 대통령 선거 때 같이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자기 선거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만친 장본인으로서 취급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들이 압박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20여 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물러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요. 자, 민주당의 당원들, 자, 미국 여론조사에서도 65% 정도 미국인들이 트럼프가 물러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바이든을 후보로 확정하는 정국일을 지금 8월로 미루고 지금 바이든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이든이 열흘 안에 물러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도 지금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코로나로 격리된 가운데 지금 자신의 이 후보 사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하기 위한 숙고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바이든에게 물러나야 땅도 살고 당신도 명예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바이든이 이런 현실에 결국 굴복하고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바이든이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데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결정타를 이긴 걸로 보이고 낸시 펠로시는 바이든이 불출마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외부에 지금 민주당 관계자들한테 전했어요. 자,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대북격인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의 출마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측근들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이든은 오바마하고의 관계에서 나이가 훨씬 많은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오바마 밑에서 쭉 있었죠. 그래서 오바마는 바이든을 굉장히 존중을 해줬는데 그래서 오바마는 바이든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해줬죠. 사적으로는 형님처럼 모셨는데 오바마가 측근들에게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으니 이제 대선 후보 계속 가는 부분을 재고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바마는 바이든하고 관계 속에서 이런 자신의 입장이 나가는 걸 갖다가 굉장히 꺼리고 그래서 바이든의 후보 사퇴를 반대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주요 관계자들이 일하다가 다 죽는다라는 연락들을 오바마에게 하니까 오바마가 바이든의 사퇴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바이든 측에 현실을 좀 전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이 그에게 후원자들이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등을 돌리고 있고 그러면서 전체 선거가 대참패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지난번에 조지 클루니 유명 영화 배우죠. 이 사람이 뉴욕타임즈에 바이든 사퇴 칼럼을 실기 전에 오바마와 상의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바이든이 물러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곧 물러나게 되고 그것이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바이든이 물러났을 때 누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 미국의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29%,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이 7%, 미셀 오바마가 4%인데 최근에 해리스와 트럼프 가상 대결에서는 해리스가 49대 46으로 트럼프를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거의 유력하게 지금 이 해리스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현재 사정이 유력한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 선거인단이 투표하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복잡해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민주당에 큰 분열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확고한 방법은 해리스가 어느 정도 바이든보다는 훨씬 높은 가능성이 있다면 바이든이 해리스 손을 들어주고, 그리고 해리스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추대받는 그런 방식이 가장 간단하고 지금 유력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이든이 누워있지만 해리스는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해리스가 이제 바이든과 민주당의 유력 인사들의 추천으로 후보가 되고, 그래서 해리스에 대한 찬반을 보팅하는 식으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사실상 추대대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민주당 지지자 28%는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이길 가능성이 크고 32%는 비슷하고 24%는 해리스가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만약에 이제 해리스로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후보를 바꾸고 나간다. 그래서 이제 부통령 후보도 좀 젊고 활기찬 사람으로, 또 남성, 미국의 뭐 주지사, 그건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언급이 되고 있대요. 쿠픈가 하는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대선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힘이 빠져 있던 민주당에는 사람이 굉장히 몰릴 수 있어요. 이제 최초의 여성 지도자, 그것도 또 흑인 출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와 중도층 지지자들이 이제 포기했던 민주당에 다시 쏠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선판이 바이든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크게 진동을 할 수 있고, 따놓은 당상 같은 트럼프의 이 지금 대선 당선 여부가 좀 더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대혼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바이든 사태가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